요즘 이걸 통해서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 깡패 종목. 이건 주식시장 패턴이 아무리 고약해진다 하더라도 또는 계속해서 폭락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 깡패 종목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봐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거나 아신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저는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종목의 주가가 한 달 뒤에 얼마가 갈지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양봉이 뜰지 음봉이 뜰지 그걸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절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에 맞춰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가지고만 매매를 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은 무조건 다음 날이나 일주일 이내나 한 달 이내나 시세가 나올 것이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오른다는 조건을 가지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와 맞춰질 때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생각한 것과 비껴나간다면 그 비껴나간 상황에서도 물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마인드 관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게 대응하거나 손실 볼 확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다면 매매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절대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키트주를 포기한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래량 깡패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시나리오나 조건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지로 이걸 맞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억지로 맞춰 나갈 경우에 손실만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빠르게 거래대금 깡패 종목들 분석해 볼 텐데 첫 번째 코스피에서 전체로 보고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D 바이오센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상장 이후 이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키트주들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요일 시장에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그 그림처럼 예쁘게 그려진다면 나올 물량 다 나오고 어차피 시초가 선반영 될 거니까 그 뒤에 나올 물량 다 나오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자, SD 바이오센서 중요한 자리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매매가 쉬워질 텐데 중요한 자리는 69,000원입니다. 지금은 69,000원 이하에서 마감을 했으며 이 69,000원 월요일 날 이걸 매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요일 종가가 좀 괜찮게 69,000원 위에서 잘 마감해 준다면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69,00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대응 방법은 월요일 초반에 나올 물량 다 나오고 이런 그림이 나오던가 아니면 월요일 자신이 없다면 월요일 종가를 보고 69,000원 이하인가 이상인가 종가를 보고 또 판단을 해서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주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키트를 매매하고 싶다면 지금은 SD 바이오 센서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넘치고 키트주를 매수하고 싶다 하지만 누구나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나마 이 많은 종목 중에 SD 바이오 센서가 당분간은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둘째 날에 재배를 시켰는데 둘째 날 종가 보시면 첫째 날 최저점이 45만원 둘째 날 종가가 45만원
셋째 날에 45만 원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는지를 보고 빼도 됐을 텐데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외하자마자 인간지표처럼 6% 플러스 5% 더 올랐는데 호가 단위가 변했습니다. 혹시나 50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50만 원 밑에서 잡고 싶은 사람들의 매수세가 줄을 섰을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방어가 될 텐데 뭐 앞으로 이 주가가 크래프톤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신고가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관의 이 수급에 달렸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밀어붙이냐에 따라서 달렸을 것이며 혹시나 이 수급이 반대로 꼬이게 된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들의 목표가 크래프톤이나 다른 대형주처럼 똑같이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사모으긴 할 거지만 단기간의 주가 방향은 뭐 잠깐 트레이딩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몇 달 지나가지고 다른 신규주, 대형주처럼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시세가 만약에 하루 만에 10% 이상 치솟게 된다면 딱 카카오페이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올라갈 때는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 25%, 플러스 12%, 플러스 8% 끝까지 올랐는데 이런 양봉이 크게 두 번 뜨게 된다면 그때는 좀 적당히 그릇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로서는 30만 원에 시작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엔 휴마시스. 제 생각은 휴마시스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 한다면 당연히 SD 바이오 센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훨씬 크더라도 상장 이후에 이런 움직임은 없었고 거래량 또한 최고 거래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휴마시스보다는 당연히 SD 바이오 센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지트로닉스. 금요일에 새로 상장한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5,100억이 나왔습니다. 절대 적게 나온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텐데 마지막에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한다면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든 세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투자주의 단일 계좌 공시가 떴던데 자, 내려보시면은 여기 투자주의,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이게 떴다는 것은 일부러 내렸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은 한탕 띄우고 나서 도망갈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제가 맞추려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은 알고 있다면 나쁠 게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거래 대금이 4천억까지는 정말 빠르게 오전에 올라갔지만 그 뒤에 하루 종일 오후장 마지막까지 거래 대금이 4,300억 밖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폭락해서 거래 대금이 4,300억에서 7, 800억 추가가 되어서 5천억이 넘은 것이지 이 하락이 아니었다면 거래 대금은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오전에만 신나게 나오다가 오후에는 일부러 최고점에 떠넘기는지 제가 상한가 잠기는 거 몇 번씩 보긴 했는데 특히 이때 10시 21분 이때 상한가 잠기는 순간에 제가 봤는데 정말 지독했습니다. 일부러 잠기고 털어내는 것처럼 정말 지독했는데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언제라도 이 종목이 잠깐 튀어 올랐을 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락. 오토엔처럼 오르면 좋겠지만 오토엔이란 종목이 나올 조건은 신규주에 대해서 무덤덤하다가 관심이 좀 줄어들면서 신규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잊혀질 때 그때 이런 종목이 튀어나옵니다. 다 방심하고 있을 때 연상 가는 종목이 튀어나오는데 오토엔이 정말 강했던 것이라 오토엔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월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올라가다가 언제라도 한 방에 5%, 10%가 깎일 수 있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 이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무작정 뭐 월요일 시초가나 혹시나 튀어 오를 때 같이 따라잡는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확실하게 할 거면 차라리 월요일 캔들까지 보고 결정을 해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걸 한 방에 돌파해서 상한가까지 가는 게 아닌 이상 화요일도 당연히 먹을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만 양호하게 마감한다면 이 금요일에 달았던 꼬리만 잘 회복해서 마감한다면은 화요일도 먹을 자리가 당연히 생겨집니다. 매매를 할 때 이런 위험 요소가 포착이 된다면 이거를 부딪혀야 될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기 싫고 여기에 진짜 집중하고 싶다면 줄 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초보자 분들은 고점에 따라갔다가 잘못 물리면 한 방에 무너졌을 때 아무 대응도 못하지만 진짜 대응 잘 하시는 분들, 분위기 잘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34만 주 쌓았습니다. 이거 체결 안 될 거 알면서도 험매수로 쌓았는데 험매수로 시간의 거래까지 가지고 놀았습니다. 첫 체결 이거 34만 주 보고 2%의 체결 시켰는데 그 뒤에 두 번째 체결이 거의 변화가 없고 세 번째가 한 방에 600원이 날아갔습니다. 2% 넘게 날아갔다는 것은 험매수 풀리고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니까 눈치 싸움으로 내려갔는데 그 뒤에 주가가 계속 최고가까지 올라오더니 마지막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제가 험매수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대놓고 밑에 호가에 10만 주씩 쌓아놓고 그냥 아주 대놓고 호가 조작을 하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개미 다 털어내고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그림은 월요일 캔들을 보면은 이걸 회복했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할 거면은 월요일 캔들까지 보고 결정하고 이 험매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험매수 세력 목적이 장난치고서 잠깐 반짝이고 나서 도망갈 목적이라면 고점에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뭐 최고가를 회복해 주는 척 하다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근데 올라가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패턴이 없다면은 좋게 봤을 때 신고가를 둘째 날부터 뚫어줄 수 있지만 이미 뚫어주는 걸 봤으면은 차라리 화요일부터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설명드리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ETF,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첫 출발이었으면 당연히 눈 감고선 잡았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월요일 초반에 거래가 될 때 밑에 호가가 아주 단단하게 형성이 되고 시초가 대비 2, 3% 정도로 건강한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 눌림목을 통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반등할 때만 수익 챙기고 첫 번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이것도 상한가 갔다가 신고가 뚫어주는 상한가 갔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종가 기준으로 다시 그 전에 고점 41,000원 월요일은 종가를 확인해야 될 종목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올라간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놓아주는 게 맞지만 크게 올라가지 않고 괜찮은 자리, 중요한 자리 회복해 준다면 그 다음 거래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배 뻥튀기 된 스코넥 신규주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번 거래대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당장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종목들 여러 개 보이긴 하지만 절대 성급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첫 출발로 나오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첫 출발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